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체육시설 계약 관련 분쟁 해결 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한국소비자원의 한동원 대리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및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해당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강의 진행에 앞서서 간단히 저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드렸다시피 제 이름은 한동원이고요.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6년차 근무하고 있는 대리입니다. 분쟁조정사무국, 피해구제국 등 민원에서 절반 정도 근무를 했고 기획실에서 절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는 춘천에 소재한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근무하면서 강원지역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에 개원을 해서 올해 개원한 지 벌써 34년, 35년이 된 기관이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저희 원은 상담, 피해구제, 분쟁 조정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구제하는 업무 외에도 시장조사, 안전조사, 정책연구, 소비자 교육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더 가지실 만한 저희 민원 절차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상담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단계는 법 제도를 안내해 드리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알선을 해드리고 그 협의가 잘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피해까지 처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피해 구제는 상담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합의 권고를 진행하고 해당 합의 권고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가 되면 이제 사건이 해결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원 민원의 마지막 절차인 분쟁 조정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분쟁 조정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근거해서 조정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정 결정을 양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체육시설 관련한 피해구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 굳이 피해구제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나 현재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소비자원 민원이다 하면은 가장 많이 접하시게 될 절차가 피해구제 절차이기도 하고 연간 가장 많이 접수되고 상담은 이제 저희가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처리하는 그런 민원 중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이기 때문에 피해구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구제라는 것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서 합의 권고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가 체육시설 회원권인 만큼 체육시설 회원권은 도대체 사건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최근 3년 동안 2019년엔 약 2,200건, 2020년에는 3,400여 건, 그리고 2021년 올해 8월 말까지 약 2,500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아래 비율은 전체 건수 대비 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건수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저희 한국소비자원이 처리하고 있는 품목이 약 1,800여 개 정도 되는데 1,800여 개 품목 중에 5% 내지 8%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체육시설 관련된 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들은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발생을 하느냐를 통계적으로 살펴봤더니 이제 가장 대부분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과 관련해서 접수되는 건들이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된 분쟁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사례와 관련 법률, 규정 등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지 않도록 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 소개에 앞서서 저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방문판매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방문판매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계속거래라는 이 정의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데, 이 계속거래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아니면 골프 연습장 같은 곳은 주로 1개월 이상에 걸쳐서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계약이고, 계약이 해지가 언제 제한이 되는지, 그리고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 어떻게 물려지는지 이렇게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이제 법률 용어로서 계속 거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문판매법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법률입니다. 다음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약관을 이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당한 약관의 정의를 내려놓고 그 안에서 약관이 공정하게 작성되고 계약에 그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있는데요. 해당 고시는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지 각종 기준에 대하여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특히 위약금 등 환급액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규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으니 이제 주요 사례를 보시면서 해당 규정이나 법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제 계약서를 미발급한 경우인데요. 이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한 3개월 내지 6개월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시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러 계약서를 이제 센터나 영업장에 보관만 하시고 계약서를 이제 소비자한테 발급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계약을 해지를 요구를 하는데, 계약 해지 시에 발생하는 환급금, 위약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관할시청에서 과태료 처분서가 날라옵니다. 실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관련 규정과 법률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3개월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는 앞서 법률 소개 드릴 때 말씀드린 계속 거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이 분쟁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경우의 문제점은 방문판매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계약서의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계속거래업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계속거래업자는 계속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의미하고,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골프 연습장 등을 운영하시는 이제 사장님들을 계속 거래업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에서 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느냐를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제66조 제3호에 보면 제30조 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검토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런 걸 알게 되시고 과태료 처분 받으면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수강생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받으시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다음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사례는 똑같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필라테스든 PT든 헬스장이든 골프 연습장이든 그 업종 유형과 관계없이 이제 계속 거래를 체결한 상황인 것이죠. 계속 거래를 체결했는데 이제 이용자분이 중간에 이제 해지를 요구를 하시는데 계약서 상에 중도 해지는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주 분께서는 이거는 약관에 중도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명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자, 이 경우에는 벌금 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어떤 법률에 따라서 처분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세 번째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약들이 계속 거래에 해당하고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분쟁이 해결이 되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 해지가 제한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불가능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법률이죠. 약관 규제법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약관구제법 제9조 제1호를 보시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계약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계속 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안 된다는 조항을 약관에 담고 있어도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이기도 하고, 그리고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해지권이 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현행법상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금 처분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걸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였는데도 이에 따른 조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조치를 안 하는 것, 이 해당 조치는 무엇이냐? 이제 자녀 대금의 환급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환급을 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분이 있느냐? 방문판매법 제63조에 보시면 위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원에 접수된 사건 중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처벌을 의뢰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기도 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은 사전에 숙지를 하시고 소비자분이 계약 해지를 요청하셨을 때는 그에 대한 이행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이제 계약서도 발급을 정상적으로 했고 계약 해지에 따라서 대금 환급도 하는데 이 환급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또 종종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사례를 보시면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이 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가 된 상태이고 계약 해지 시 이용 일수에 대한 차감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작성을 하였고 그 이후에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요청이 온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계약금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은 사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에 보면은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등 명칭을 막론하고 계약 당시에 지불한 총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별도로 제외하고 환급을 하시기는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계약 해지 시 이용 횟수에 따른 차감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약 금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 또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이용 횟수에 대한 차감액은 일할 계산, 그러니까 날짜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일일 가격을 총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고 횟수 계약인 경우에는 횟수로 나눠서 한 회당 단가를 계산해서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외에도 만약에 정상가를 기준으로 환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약관 자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라서 환급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환급을 하시도록 저희는 권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환급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의 계약 해지의 사유는 사업자의 귀책이냐 소비자의 귀책이냐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소비자의 귀책으로 보아서 이용 일수나 횟수만큼의 금액은 차감을 하고 그리고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한 후에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에서 보시면 계약금이 10만 원이고 PT 수강료가 130만 원이어서 총 140만 원짜리 계약인데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계약금도 총 계약 금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은 140만 원짜리 계약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총 계약 횟수가 20회라고 한다면 한 회당 단가는 7만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용 횟수를 차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회 수강 이후에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수강 횟수의 단가를 곱해서 차감을 하고 거기에 총 계약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를 한 이후에 환급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가 아니라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PT 계약을 한 경우에 잦은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이 돼서 그 강의에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 요청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연중에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대전제는 잦은 트레이너 변경으로 인해서 수강생분이 피해를 겪었다, 불편을 겪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사업주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대금 환급액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급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상 계약 해지의 사유는 소비자의 귀책이냐 사업자의 귀책이냐에 따라 나뉘게 되는데, 앞서서 살펴보신 사례에는 소비자의 귀책인 경우 위약금을 10% 공제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업자의 귀책인 경우에는 거꾸로 10%를 배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서서 다시 설명드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귀책의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이런 해석이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분들이 본인에게 귀책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사례이기는 한데요. 간혹 이제 시설 내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부상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체육시설 내에서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부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상을 하신 분께서 병원비로 지출하신 금액이나 아니면은 약값으로 지출하신 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손해배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의 해지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으로 인하여 해지를 하더라도 그 해지를 거부하실 수는 없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약에 이 부상이 체육시설의 문제로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업자의 귀책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료에 들어간 비용 외에 계약금에 대한 10% 배상을 가산하여 환급을 하시도록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인데요. 정말 이 사례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올해 사건을 처리하면서 겪은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P씨가 필라테스 3개월 강의를 이제 수강을 했는데 1개월 뒤쯤에 필라테스 측에 이제 그만하겠다, 개인 사정으로 못하겠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셨는데 이제 해지가 안 된다, 그리고 환급도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계약하실 때 현금을 지급을 하셨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가 이제 안 해주신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거를 국세청에 신고를 하십니다. 신고를 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다고 해요.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게 저희가 피해구제 사건이 접수가 되면은 당사자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합의안을 좀 제안을 드리고 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P씨가 국세청에 신고까지 한 상황인데 내가 환급을 해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거는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이제 세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으신 것이라 이 분쟁과 관련해서는 분쟁 해결 기준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해결을 해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후에야 이제 알겠다 그러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보시고 정리된 사항인데 이렇게 소비자 분쟁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벌금을 받으시거나 과태료를 받으시는 사례가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법률이나 규정을 사전에 숙지를 충분히 하시면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법규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런 법률 이외에도 다른 법률들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이제 주로 체육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의 22조를 보시면 이용료 반환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반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반환 기준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1조의 2 및 별표 3의 2에 이용료 반환 기준이라는 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해당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용일까지의 이용 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10%의 배상금을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줄여서 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영업을 하시다 보면 광고 전단지를 나눠주시기도 하고 포스터를 붙이시기도 하고 SNS에 게시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매우 드문 경우기는 하나 광고 내용과 시설이 너무나 다르다. 아니면 PT나 필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강의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이제 규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구체적인 사례는 최근에는 없어서 굳이 사례는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광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시면 법률에 따라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례나 법률 규정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규정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시청이나 기타 그 행정기관에서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 경우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강의 내용에서 설명드린 과태료나 벌금 규정, 그리고 금지 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심으로써 그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시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 헬스장이나 이제 체육시설 가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이 현재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뿐만 아니라 환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리고 계약 해지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그에 맞게 진행이 된다면 시장이 투명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믿음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똑똑해지셔서 저희가 법률이나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미리 알고 이거는 이 법률, 이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 아예 미리 이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의 약관 등을 확인을 하시고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이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규정을 준수하다 보면 자연히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도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규정을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라 운영을 하시게 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찾게 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있는 피해 사례를 알려달라고 HI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흔한 경우는 일단 계약 해지하실 때 그 환급 금액에 대한 분쟁이 제일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 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제 금액이 할인이 많이 되는데 한 달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한 달 금액, 할인되지 않은 금액으로 이제 이용 일수만큼을 금액을 공제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가 돼서 계산을 하면은 환급 금액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헬스장이 문을 닫았다 라는 얘기를 적어주셨는데 지금 사실 제가 관련 규정을 지금 가져왔는데요.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현재는
영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아예 이용을 하시지 못한다거나 이러신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그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변심에 따라 해지한다고 해석이 되는 경우가 지금 현재 사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 자체를 금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법률이나 규정에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이용 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하고 위약금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환급 금액이 헬스장마다 상이한 건지 덩실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환급 금액은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은 됩니다만 일단 원칙은 계약 횟수나 일수만큼의 단가를 산정을 하고 그 단가에 따른 이용 횟수, 이용 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를 한 다음에 만약에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10% 더 공제를 해서 환급을 하는 기준은 모든 헬스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HI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PT 같은 운동이 금액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영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 고객마다 운동을 하고자 하는 뭐 의지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모든 이들에게 공개를 하면은 영업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에서 그렇게 고지를 안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PT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의 가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이제 법률이 통과되어 있는 상태고 올해 안으로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덩실이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는데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 게 제일 빠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체육시설 관련 분쟁은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 사건을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해결을 도와드리는데 먼저 사건을 접수하시기 이전에는 이제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소비자 상담망이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하시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고 그 상담 과정 중에서 상담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직접 이제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 연락을 하셔서 관련 규정 등의 설명을 하고 협의에 따라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피해 구제로 넘어와서 이제 저 같은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합의 권고를 통해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BK님 감사합니다. 1372 소비자 문제가 발생하셨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해주시면 오늘은 제가 비록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그 외의 모든 품목들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기준에 따라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그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1372 꼭 기억하셔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셨을 때 이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께서 뭐 사업을 운영하신다든지 아니면 헬스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